괴담회. 화요괴담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11월 첫째 주의 화요괴담회.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호스트는 이혜린, 저는 괴담꾼 김수빈입니다. 오늘의 괴담, 제목은 할로윈 괴담입니다. 할로윈 괴담.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이 부는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 분장을 하기도 하고 거리의 가게 곳곳에서 재고 랜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소중한 사람들과 귀여운 사탕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비록 올해의 할로윈 데이는 이틀 전 막을 내렸지만 저희 화요괴담에 할로윈 괴담 절대 놓칠 수 없죠. 오늘의 호스트 이혜린 씨는 3개의 할로윈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할로윈 괴담을 찾아보다 너무 오싹한 나머지 3개의 괴담밖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웠길래 괴담을 2개 읽고 더 이상 읽기를 포기하셨는지 오싹한 궁금증을 안고 첫 번째 괴담, 삐에로 인형 이야기 들으러 가보시죠. 엄마, 나 저거 사줘. 갖고 싶어, 저거. 집에 인형도 많으면서 무슨 또 인형이야. 얼른 집에 가자. 싫어. 나 저 삐에로 인형 사줘. 저거 안 사주면 나 집에 절대 안 갈 거야. 아, 얘가 정말. 알겠어, 사줄게. 이 삐에로 인형 하나 주세요. 할로윈데이에 엄마와 장을 보러 나온 소녀는 인형 가게에 전시된 삐에로 인형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엄마를 졸라 삐에로 인형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형 가게 주인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와 함께 삐에로 인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인형과 아이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엄마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찜찜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잠깐 외출한 사이 불길한 예감은 엄마의 온몸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가게 주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우리 딸 어딨니? 아이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러보지만 집에는 싸늘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엄마는 다급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삐에로 인형이 소파 위에서 입가에 피를 묻히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삐에로 인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네가 그랬니? 그러자 삐에로 인형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혼자 남았네? 매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는 각자의 개성이 담긴 귀여운 분장을 한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죠.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나 귀신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이웃집을 방문해 트릭 올 트릿을 외치며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으러 다닙니다. 트릭 올 트릿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골탕 먹을 거예요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말의 유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할로윈이 점차 퍼져나가던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할로윈 장난을 빌미로 도시의 기물을 파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어른들이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독려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할로윈 문화가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유래 소개를 통해 삐에로 인형 이야기로 놀랐던 마음을 다 추스르기 전에 바로 두 번째 할로윈 괴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이 든 사탕 괴담 들으러 가보시죠. (1974년) 미국 텍사스주에 티모시라는 8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여느 아이들처럼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죠. 아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탕을 받아올 거예요. 제 유령옷 어때요? 무서워요? 우리 아들이 사탕 받을 생각에 벌써 신났구나. 유령옷이 작년보다 더 무서워졌는걸? 사탕이랑 초콜릿 많이 받으면 아빠한테도 좀 나눠줘야 한다. 고민해 볼게요. 아빠, 그럼 저 사탕 받으러 다녀올게요. 티모시 잠깐만. 아빠도 널 위해 사탕을 준비했어. 아빠가 너한테 사탕을 제일 먼저 주게 될 것 같구나. 와, 아빠 최고! 트릭 올 트릿! 감사합니다. 이따 먹어야지. 저 진짜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재밌게 놀아. 그렇게 티모시는 마을 이웃집들을 돌며 할로윈 사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로윈 사탕을 먹은 티모시는 사망하고 맙니다.
티모시! 할로윈 다음날 아침은 티모시 아빠의 절규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밤 티모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아드님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불쌍한 우리 아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티모시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유 알아내셨나요? 티모시 아버지인 로널드 씨, 당신을 티모시 살인사건 살인범으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티모시의 사인은 바로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티모시의 아버지인 로널드가 티모시의 사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했음을 밝혔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이유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할로윈 사탕에는 날카로운 칼날, 압정, 독성 물질이 섞여 있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을 살해한 끔찍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괴담을 소개합니다. 멕시코의 디아드 로스 무에르토스라는 죽은 자의 날은 미국의 할로윈과 비슷한 날인데요. 죽은 가족들을 기다리며 기리고 반갑게 귀신을 맞는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해골 모형을 집에 두고 할로윈처럼 집을 으스스하게 꾸며둡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마지막 괴담은 이 해골 모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할로윈 해골의 저주 들으러 가보시죠. 멕시코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죽은 자의 날 파티를 하던 날, 막내딸은 파티가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나? 이참에 친구들 다 초대해서 파티해야겠다. 막내딸은 친구들에게 파티를 즐기기 위한 과자와 음료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다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의 문자를 받은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그 집에 모여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그 집에 모여 정신없고 난장판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해골 모양의 온갖 장난을 쳤습니다. 해골 모형 코에 담배를 꽂고 해골 모형에 술을 담아 마시는 등 해골을 그저 파티 용품이라고 생각해 짓궂은 장난을 친 거죠.
결국 파티가 끝났을 때 해골 인형은 너덜너덜하게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우, 이 해골을 어쩐담? 조상님을 위한 해골이었으니 함부로 버릴 순 없죠. 가족들이 해골 인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이웃 할머니가 해골 인형을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건 비록 인형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쓰이는 용도로 만들어졌으니 해골의 뼈에 맞춰서 장례를 치러야 해. 그러나 가족들은 인형에게 장례까지 치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해골 인형을 상자에 넣어 차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서는 이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옆집 아저씨 교통사고 난 거 들었어?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음 날 어제 건너편 집 아줌마가 지붕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 뭐라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야, 어제 우리 마을에 도둑이 들었대. 너희 집은 괜찮아? 아니, 우리 집 목걸이가 죄다 사라졌어. 우리 마을에 요즘 자꾸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혹시 설마? 죽은 자의 날 파티 이후 마을에 안 좋은 일들이 끊이질 않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난밤 파티에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해골 인형의 저주를 받았다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임산부가 갑자기 아이를 유산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자 은근히 미신이라고 치부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해골 인형의 저주를 믿게 되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해골 인형의 장례를 치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마을이 너무 흉흉해요. 그냥 해골 인형의 장례를 치러줍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을에서 장례 비용을 거둡시다. 그러나 정작 돈을 거두려 하니 마을 사람들은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골 인형 장례는 다시 없던 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런데 그날 밤 파티를 했던 집에 불이 나서 가족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골 인형의 저주가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확신했죠. 이 일로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마을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형의 저주를 믿고 있던 순간 마을을 수사하던 경찰들이 방화범들을 잡아냈습니다. 방화범들은 파티인 날 해골을 가지고 놀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해골을 가지고 논 다음 날부터 마을에 우환이 끊이질 않으니 자기들에게도 그 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진 나머지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화요괴담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이혜린, 기술 한경, 진행의 김예송, 석다영, 김수빈이었습니다.